존경하는 영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우선 이번 폭우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또 유명을 달리하신 어르신도 계신데 애도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부 얘기를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의료대란 문제를 두고도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또 과연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 갈지, 경제 정책은 무엇인지, 문화 산업 정책은 무엇인지,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현상 유지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어쨌든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입장이나 세력들에 대해서 탄압하고 억압하는 게 거의 전부가 아닌가,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일방통행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엄정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총선 이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정권이란 그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 머슴들일 뿐이죠. 공적인 머슴, 공복들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면 더 엄정하게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비록 규모는 적고 한 지역에 몰려있기는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곡성, 영광의 군수가 누가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에게 국민들이 다시 회초리를 들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경기도, 인천의 강화, 부산의 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는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과거로 퇴행하는 정권에 엄정하게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는 선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새 금융치료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 정권에는 선거치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영광 국민 여러분, 또 곡성 국민 여러분, 또 전남 도민 여러분께서 흡족하지 않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한 걸음씩 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지금까지처럼 특정 소수가 소위 기득권으로 후보 마음대로 정하고 도민들 또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한 결정들 해온 사례들이 없지 않은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도 보통 재보궐선거는 중앙당이든 도당이든 일방적으로 후보 전략공천하는 게 통상적인데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우리 지도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국민들의 뜻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일부 후보는 경쟁 자체가 싫다, 내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적다 이래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이 경쟁 체제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란 내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원하는 바가 있고 입장이 있겠지만 서로 합리적인 룰 안에서 경쟁하고 그 경쟁의 결과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다음에 또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 시스템을 존중해 주는 문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지적을 받은 일이 있어요. 이재명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도대체 한 게 뭐냐, 보수 정당과 다른 게 뭐냐, 그걸 보여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아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3번밖에 집권을 안 했는데 무슨 장기 집권이냐 이렇게 했더니 특정 지역에서는 당신들이 사실상 장기 집권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지역의 정치가 다른 보수 정당이 영구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정치와 다르다는 것을 당신들이 보여줬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갑자기 숨이 확 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적이 맞지요. 더불어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지역의 권력을 가졌으면 사실 다른 걸 보여줬어야 됩니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가져왔더라면 그러지 않은 다른 지역보다 다른 걸 분명하게 확실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큰 차이를 고려드리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저도 경기도나 수도권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서 좀 색다르다는 걸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의 성남시도 그랬고 저기 우리 김우영 의원이 있는 은평구도 그랬고 어쨌든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차이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내부 경쟁만 센 지역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지요. 제가 2년간 당대표를 했지만 이제 총선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소위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총선에 대한 후보 선택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정말로 많은 변화가 만들어졌죠. 전남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권자들의 선택들이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의 선택을 압도적으로 받은 제1야당으로서 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도 안 쳐주세요. 잘 싸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도 잘 챙기고 이 나라의 미래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준비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 문제는 이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체제가 아직 한 번도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가 새롭게 이번에 선택해서 내보낸 후보들이 우리 조상래 후보, 장세일 후보, 영광과 곡성에서 완전히 다른 지방자치를 한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자신 있죠?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면서 곡성은 조사를 못 해봤는데 영광만 해도 인구 5만에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제가 운영하던 성남시 같으면 1인당 예산이 한 3,4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도시보다 군 단위가 사실은 군 단위 훨씬 더 세고 군수가 시장보다 힘이 더 세요. 그리고 예산도 1인당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여력이 높아요.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예산이 적다 뿐이지 중앙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합치면 자립도는 낮을지라도 어쨌든 여력은 큰 도시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씩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약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잘 절감하고 바꿔가지고 기본소득하고 그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만 돈 쓰게 하면 동네 경제가 확 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신 있죠? 예.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영광 곡성부터 군 단위 어려운 지역에 기본소득 도입해서 소액이라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가 살아나고 그래서 인구가 도로 그 때문에 늘어난다는 거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저희가 곧 좀 이따가 저것도 할 거 아닙니까? 정책협약도 할 건데 제가 신안 얘기를 가끔씩 해요. 여기서 가깝죠. 신안 군수, 박우량 군수가 요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제가 거기를 전국을 다니면서 자랑을 합니다. 호남은 미래 에너지, 재생 에너지의 보고다. 지능형 송배전망만 대량으로 정부가 깔아주면 곳곳에서 재생 에너지 생산해서 바람, 햇빛 그거 다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농사짓는 것보다 몇 배 더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남는 소득의 일부를 지역 주민한테 배당하는 정책을 무한히 하고 있잖아요. 참 신안이 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연간에 뭐 가구당 200~300만 원에 불과한데도 또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광도 곡성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당도 지원하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또 국회에서도 가능한 제도들을 만들어내서 그 단체장 두 분이 앞으로 곡성과 영광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곳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역조차도 확실히 다르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런 기회를 우리 영광 군민, 곡성 군민 여러분께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이번에 뭐 큰 선거도 아닌데 이번에는 한번 정신도 차리게 할 겸 뭐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심정 이해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거는 규모는 작고 국지적이긴 한데 이게 윤석열 정권에 주는 엄중한 2차 경고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곳은 지역조차도 지방자치 정부조차도 확실히 다르더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저희가 이번에 선택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니까 꼭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영광과 곡성의 새로운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이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박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의 보물,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2803-3347인데요. 지난번처럼 대박 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